봅시다. 서준아, 지금이 3교시야, 3교시.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1교시는 없고 2교시, 3교시 하는 거야. 자, 그럼 엘니뇨 알아보자, 엘니뇨. 야, 엘니뇨라는 말, 윤재야,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종우야, 엘니뇨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기상이변 현상이야. 그럼 그 기상이변 현상이 왜 생기는지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엘니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지구 시스템에서 배웠던 지구 대기 대순환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볼게. 얘들아, 지구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23.5도 기울어진 건 편의상 신경 안 쓰고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할게. 그럼 여기가 적도야. 당연히 여기는 북극이고 여기는 남극이겠지. 그러면 지구 대기가 어떠냐? 여러분들한테 적도는 태양 에너지를 수직으로 받으니까 에너지가 많고,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거의 비스듬하게 받으니까 온도가 낮다,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승 기류가 생겨. 더우면 공기가 올라가지. 밀도가 작아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추운 지방은 하강 기류가 생겨. 그래서 지구 대기 대순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이 지표면 근처에 움직이는 이 대기의 흐름을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바람이 아니야. 얘는 쫙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질 못해. 무슨 말 이해됐지? 그래서 지구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지구의 대기는 이렇게 좀 단순해져. 이 밑에는 어떻게 돼? 밑에는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단순하지? 근데 실제로 지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자전을 해. 그래서 자전에 의해서 대기 순환이 조금은 더 복잡해져. 그게 자전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다시 보면 좀 크게 들어야 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적도 북극남극이야. 그럼 지구 자전 효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대략 한 위도 30도, 60도. 여기가 위도 30도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지점. 당연히 여기는 90도겠지. 이걸 위도라고 불러. 적도는 위도가 0도야. 그럼 우리나라 어디쯤에 있어? 우리나라 위도 몇 도에 있어? 우리나라 한가운데 지나가는 위도선이 흔히 말하는 38선이야. 우리나라 38도니까 대충 한가운데가 45도라고 치면 45도가 조금 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충 여기쯤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구상의 위치가 이 정도쯤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대기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적도지방은 더우니까 상승하는 거 맞아.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쯤에서 하강하냐면 위도 30도 지점에서 하강 기류가 생겨. 그리고 30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적도로 넘어온다고. 이런 바람이 분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순환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30도를 기점으로 해서 딱 30도까지는 아니겠지만 30도 언저리에서 하강 기류가 생겨. 당연히 적도 지방은 일단 무조건 상승 기류고. 그래서 이거를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순환이 된다는 것을 최초로 찾아내서 이거를 헤들리라는 이 사람 이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 이러한 순환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30도에서 얘도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위도 60도 지역에서 또 상승 기류가 생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이 동네는 이게 바람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30도부터 0도부터 30도 사이에는 이게 야 저기 승윤 북풍이야 남풍이야? 남풍. 바람은 출발 지점을 이름을 붙여. 그러면 승윤아 이게 내가 여기쯤에 서 있으면 이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지. 얘 기준은 여기쯤에 있으면 얘는 북풍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겼어. 또 마지막. 그래서 요거 이런 순환을 또 이 뒤로 누가 찾아내? 페렐이라는 과학자가 또 찾아내. 그래서 얘 이름이 페렐 순환이야. 사람 이름 따서.
요렇게 두 개가 야 30도 60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순환을 찾아내니까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정해져 있어. 어떻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된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극지방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얘 이름이 극순환이야. 이건 사람 이름 찾을 게 없는 게 이거 두 개가 정순환 쟤 자동으로 결정됐으니까 여보 내가 저거 내 이름 딸래 하면 안 되지. 양아치지 그러면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헤들리 순환, 헤렐 순환, 극순환 이게 이제 지구가 할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정면에서 쳐다볼게. 30도까지, 60도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정면에서 쳐다보면 실제로 이제 지표면에 지나가는 바람이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윤재? 뭐가 이해가 안 돼?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외워. 적도지방 상승 기류, 그리고 30도쯤에 내려와. 그럼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이거잖아. 니들은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적도지방 상승 기류, 극지방 하강 기류. 그리고 중간에 30도, 60도에서 한번 순환이 생기더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분다고 지표면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3등분이 된다고. 지구 반구가. 이거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는 요거 그대로 대갈고만이 하듯이 그냥 접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또 뭔지 알아? 이게 지구 자전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막상 지표면에서 이 바람들이 진행하는 것도 직진으로 진행하지 않아. 왜?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를 코리오리라는 사람이 있다. 코리오리 효과라고도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 지구 자전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불러. 이 전향력이 뭐냐? 일종의 관성력 같은 느낌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고 얘들아. 내가 여기서 남쪽으로 대포를 쐈어. 정확하게 남쪽으로 대포를 쐈어. 근데 대포가 뿅 하고 남쪽으로 적도지방으로 대포를 쐈어. 우리나라쯤에서. 그럼 얘가 뿅 하고 날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그 사이 요만큼 돌잖아. 채공시간 동안에. 지구는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휘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포를 나는 직진으로 쐈지만 실제로 대포가 이렇게 휜다고. 자,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을 해. 이렇게 자전해. 잠깐만, 존나 헷갈리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지. 그렇지. 이렇게 자전하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직진으로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표면을 떴지. 땅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 공중에서 가는 거잖아. 그럼 가는 동안에 지구가 돈다고. 그럼 나중에는 여기쯤에 만나잖아.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도니까 여기 닿는 거야. 그럼 이걸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지. 이게 직진인데. 그지? 이런 효과를 전향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뭐냐면 운동 방향의 오른쪽. 이런 거 외워둬. 이런 거 책에 안 나와.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 북반구에서는. 그럼 남반구에서는 뭐야?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 이걸 전향력이라고 불러. 운동 방향의 오른쪽 북반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우선 북반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야. 북반구, 남반구 효과가 달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럼 다시 돌아가 봐.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휜다고. 됐어 여기까지?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렇게 되나보다 하고 빨리 받아들여. 그게 빨라. 왜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지구과학 시스템부터 해서 디테일함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왜 휘나요 하면 그거 설명하는 데는 이거 한 2시간 걸려. 전향력 효과 설명하려면 물리학이지.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휘는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 무역풍이라고 불러.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증기기관이 개발되기 전이잖아. 쉽게 말하면 엔진이 없었어. 그러면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바이킹 시대에는 노를 젓거나 노 젓기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도출 달아가지고 바람 따라갔다고. 이 무역통이 저기 유럽하고 저기 아랍 쪽. 그래서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아랍하고 유럽하고 무역이 심했잖아. 그거를 땅 타고 들어오면은 그게 실크로드, 중국 통해서. 실크로드라는 말은 들어봤지? 비단길이잖아, 직역하면.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 옛날 그 러시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그게 실크로드고. 바다로는 이게 무역풍 따라서 이동했다 그래서 이 바람 이름을 무역풍이라고 불렀다고. 그럼 북반구는 이렇잖아. 그럼 남반구 30도, 아래로 또 30도까지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역풍은 위아래 신경 쓰지 말고 좌우만 신경 써봐.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얘들아.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이 동쪽이잖아. 동해안. 왼쪽이 서해안이잖아. 승유 그래 안 그래? 그럼 승유야 이 바람은 얘네들은 동풍이야 서풍이야? 동풍이야. 동현이 이해 돼야 안 돼? 동풍이야. 대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휘면서 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보면 남풍이면서 동풍이야. 이걸 보면 이 동네 내가 있다고 치면 북풍이면서 동풍이야. 이해돼? 아니 이렇게만 보면 북풍이고 이렇게만 보면 동풍이잖아. 근데 따지면 이게 북동풍이지. 이걸 보면 남동풍이고 굳이 따지면 대각선으로 가니까 그런 예야. 근데 이 중에 우리는 좌우 효과만 보겠다 이거야. 그럼 좌우 효과만 보면 동풍이지. 그래서 지도상에 자 이쪽에다 다시 그릴게. 화면이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할게.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태평양이야. 우리나라 여기쯤에 있는 거야. 쪽발이 새끼들이 여기쯤에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오른쪽이 누구냐?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중앙아메리카보다 조금 밑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 동네에 뭐 있어? 칠레, 페루 뭐 이런 애들 있다고. 아메리카 대륙의 앞바다. 동쪽.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 만나냐면 인도네시아 만나. 인도네시아 동네 열대지방인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동쪽은 남아메리카의 페루 앞바다, 서쪽은 인도네시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게 태평양이야. 우리나라 여기 있다 이러면 대충 감이 오잖아. 그럼 여기쯤이 미국이겠지. 이해됐지? 지도상으로 이따 뭐 책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도 적도고 여기도 적도야. 그럼 같은 위도상이야. 종우야, 적도지방의 날씨 특징이 뭐야? 네가 아는 거 편하게 얘기해봐. 적도지방이래. 날씨 어때야 돼? 사계절. 죽일까? 야, 적도 하면 생각나는 게 날씨 어때? 온도부터 해. 온도 어때? 따뜻한 게 아니고 뜨겁지. 열대지방 아니야. 적도지방, 열대지방.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동네 아니냐. 열대지방이야. 뜨거워.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 왜? 상승기류 생기잖아. 얘들아, 상승기류 생기면 뭐 만들어져? 무조건 구름이야. 구름은 무조건 상승기류야. 이건 중학교 3학년 니네 2단원인가에 나오잖아. 무조건 상승기류가 구름이야. 대신에 상승기류 생기는 게 따뜻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산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서 나오잖아. 스님 그래 안 그래? 뭐가 그래? 야 너 이번에 과학 몇 점 나왔냐? 기말고사 끝났지? 다 찍었는데. 몇 단원 시험 봤는데? 몇 단원 시험 본지도 모르고 다 그래서 몇 점 나왔어? 다 찍어서 22점. 저 역사 4점 맞았어요. 병신 저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야
야,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과학 한 15년, 16년 내가 선생을 했거든? 과학 22점 만점에 처음 봤어요. 아, 물론 쟤처럼 찍긴 했지만,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온 학생들은 찍은 애도 없지. 한 60몇 점 맞으면 너 병신 새끼 왜 이렇게 못했냐고 했는데, 물론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본 게 아니니까 그게 본인의 풀 실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야, 씨, 그게 뭐냐. 하나 모르네. 손톱이나 자르고 와, 이씨. 자,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열대지방 하면 대표적으로 뜨겁고 비만이 와.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열대우림기후라고 그러잖아. 종호야, 열대우림기후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래, 들어봤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페루 앞바다, 아메리카, 여기 인도네시아 둘 다 같은 위도잖아. 그러면 둘 다 적도지방이야. 얘도 적도야. 그런데 날씨가 조금 달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이제 이거 싹 지운다. 너무 지저분해서. 책에 다 있어. 자,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거의 중앙아메리카라고 생각하면 돼. 멕시코 바로 밑에. 또 이쪽이 서태평양이야. 나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해수면이 이렇게 있잖아. 현재 옆에서 바라보면 무역풍의 방향이 이래. 그리고 이 동네는 적도지방에 이게 바다야, 수면이야.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어때? 따뜻하겠지. 바닷물 따뜻하겠지. 적도지방은 바닷물 가도 미지근하겠지. 우리나라 동해안은 시원하고 차갑겠지만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할 거 아니냐, 바닷물이. 그러니까 자, 바람 따라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물이 일로 넘어가.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따뜻한 바다야. 따뜻한 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럼 여기는 해수면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이쪽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람 효과에 의해서. 그럼 여기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얘들아, 니네도 알다시피 중력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물이 부족해졌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바닷물이 올라와. 이 바다는,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바다는 뜨거운 바다야, 차가운 바다야? 심해에서 올라오니까 미지근한 바다일 리가 없지. 무조건 차가운 바다지. 저 심해에서 바다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용승이라고 불러. 용승현상이라는 단어가 지구과학 단어야. 이걸 용승이라고 불러.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 동네는 수면이 높아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물이 내려가겠지. 그래야 순환이 형성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바닷물이 내려가. 그래서 바닷물이 내려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침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승과 침강이라는 단어 알아둬. 그래서 여기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야. 또 밑에서는 바람 효과에 의해서. 자,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따뜻한 바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얘랑 같은 위도인데도 니네가 봐봐. 그럼 서쪽이랑 동쪽이랑 어디가 더 따뜻하겠냐? 서쪽이 더 따뜻하지. 따뜻한 바다면 일로 가고 여기는 찬바다가 올라왔잖아. 그래서 얘네 동네는 페루 앞바다는 나름 적도지방이거든. 근데 열대지방 같지가 않고 약간 온대지방 같아. 나는 위치상으로는 적도인데도. 인도네시아 앞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냥 우통 먹고 다니는 열대지방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평상시에 동일한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그냥 조금 더 따뜻해. 이 동네는 졸라 더워. 이런 느낌이라고. 같은 위도인데 원래는 같은 위도라면 온도가 오피스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바닷물 효과 때문에 찬바다가 올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 동네는 춥지? 그러니까 춥다기보다는 덜 뜨겁지? 그럼 이 동네는 온도가 뜨겁잖아. 그럼 어떻게 돼? 상승 기류가 생겨. 상대
상대적으로 이 동네는 전부 다 안 뜨거운 것 같아요. 하강기류가 생겨. 그럼 상승기류 생기면 아까 뭐 만들어진다고? 구름. 이 동네는 그래서 전형적인 열대우림 기후 비도 졸라 많이 온다고. 맨날 습해. 반면에 이 동네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이뜸 구름도 없어져. 그래서 페루 앞바다 이 동네는 건조해. 평상시가. 이게 무역풍에 의한 평상시 효과야. 이게 평소 모습이 이래. 근데 이 무역풍이 바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 열수지에 의해서 어떤 날은 저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저 바람이 약하게 불 때도 있어. 그 중에 저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약해졌어. 그러면은 이쪽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이 해수면이 낮아지잖아. 그 둘의 높이 편차가 무역풍이 약화가 됐어. 그럼 높이 편차가 더 커지냐, 높이 편차가 더 줄어드냐? 줄어들지. 쉽게 말하면 원래는 한 이 정도 기울어졌던 애가 이렇게 조금만 수평면이 좀 조금 기울어진다고. 그러면 더운 물이 많이 가는 거야, 조금 가는 거야? 조금 가는 거지. 그럼 이 동네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 원래는 졸라 더웠는데 조금 더워지는 거야. 반면에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넘어가면서 찬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별로 안 가니까 찬바다가 별로 안 올라와. 그럼 이 동네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 조금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승기류도 생겨 이제. 적도다운 날씨를 보여줘. 그럼 평소에 비 안 오던 동네인데 갑자기 장마지고 그러면 막 홍수나고 이런다고. 반면에 이 동네는 원래 비 많이 왔었어. 근데 평상시보다 비가 안 와. 그럼 뜬금없이 가뭄 생기고 그런다고.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른다고. 이게 스페인어야. 단어 그대로 엘니노다잖아. 근데 이거 니노. 이게 스페인 이거 좀 뾰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네 스페인어가 좀 언어가 다르잖아. 나 스페인어 전공은 안 했어. 그래서 읽을 때 엘니뇨라고 읽는다. 단어는 이렇게 되고 NINO 엘니뇨. 엘니뇨야 엘니뇨. 무역풍 약화 엘니뇨. 이렇게 된다고. 이걸 엘니뇨라고 불러. 엘니뇨라는 단어가 스페인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는 꼬마 남자아이 이런 뜻이야. 꼬맹이. 굳이 나이라 따지면 한 17살쯤 되는 꼬맹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런 현상이 무역풍 약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얘네 적도지방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대부분 여름이야. 쟤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딨어. 온대지방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얘들은 원래 여름이야. 1년 내내 여름이야. 야, 인도네시아 가면 뭐 눈이 오겠냐? 맨날 여름이지. 근데 날짜상으로 보면 12월 25일 날 전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더라 이거야. 12월 25일이 뭐 하는 날이야? 크리스마스잖아. 그럼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산타. 야, 솔직히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산타 때문에 생긴 날이야? 그럼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가 더 중요하지. 원래 예수가 주인공이지. 물론 니들한테는 예수에 관심이 없겠지만 종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 있어? 뭐 있어? 천주교. 천주교는 맞아. 천주교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 기독교에 비하면. 너 교회 일요일 날 다 안 가? 안 가는데요? 안 가잖아. 저 의미 없다니까. 제 사입이라고 다. 매주 가진 않아. 그리고 안 가도 누가 막 가라고도 안 해. 천주교는 좀 그래 프리해. 약간 천주교는 약간 느낌상으로 보면 약간 불교빛이 조금 있어. 근데 기독교는 좀 피곤해. 여기 다행히 종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선생님도 무교거든. 근데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막 교회 일요일날 교회 심지어 그래서 요거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일요일날 오전 수업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일요일 오전 수업 안 들어. 그 시간에 교회가. 근데 쟤는 그냥 잔단 말이야. 천주교는 그래. 그리고 누가 갈구지도 않아. 근데 기독교는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밥은 안 먹어도 교회는 가야 돼. 근데 쟤는 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저희는 성당 가요. 그거 네가 가고 싶을 때 가잖아 임마.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하지. 하고 안 나오니까 야 이제 좀 한 번쯤 와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임마. 야 어제도 왔어. 네가 한 3주 연속 갔어. 그럼 나오라고 연락 와. 안 와. 오나보다 하고서 말지. 근데 한 달씩 안 가니까 요즘 뭐하냐 한 번쯤 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서 꼬마 남자아이 하면 이때쯤이 예수잖아. 아기 예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 파생된 단어가 엘니뇨야.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야. 그럼 무역통 약화 엘니뇨. 대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지는 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온도 편차가 더 많이 나서 이 동네는 원래는 비도 많이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나. 반면에 이 동네는 원래 가물었는데 더 가물어. 그 막 산불 나고 건조하니까. 건조하면 산불 나잖아. 우리나라 산불 다 겨울에 나잖아. 이해됐지 얘들아? 그걸 뭐라고 불러? 라니냐. 이것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라니냐. 우리말로 하면 라니냐. 그래, 라니냐는 무역풍 세지는 날. 원래 기본으로 무역풍은 있어. 근데 평상시 대비 약해지면 엘니뇨, 세지면 라니냐.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야. 그래서 지구 대기 대순환부터.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응? 그럼 얘들아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123페이지 딱 보지 말고 한 페이지만 이거 쫙 읽어봐. 그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서준이도 지금 123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봐. 특히 맨 밑에 엘니뇨 때 평상시와 엘니뇨 서로 비교하는 거 읽어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야. 승민아 다 봤지? 네. 이해되냐 안 되냐? 이제 좀 알겠지? 뭔 소린지. 성민이 읽어보니까 어때? 좀 알겠지? 종우야 다 봤어? 좀 뭔 소리인지 좀 감이 와? 뭐 100%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아 대충 이런 상황이구나. 그치 윤재야?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엘니뇨까지 했어. 뒷장 넘어가 봐. 간단히만 할게 이제. 사막화. 여러분들이 보통 사막하면 뜨거움이 먼저 생각나잖아. 근데 사막의 포인트는 건조함이야. 그럼 아까 우리 대기 대순환할 때 위도 30도,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에 하강 기류가 생겼어. 그래서 사막이 위도 30도 지점에 생겨. 정작 적도 지방은 비가 와서 사막이 안 만들어져. 사막이 만들어지는 건 얘들아 뜨거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어디냐?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30도 위도상으로 아래로 30도에 사막이 생겨. 그 사막 위치를 봐봐. 그 지도 보면 124페이지에 보면 저 빨간 애들이 사막이야. 그 위치를 봤더니 북쪽으로 30도 남쪽으로 30도라고. 위도상 기준으로 했을 때. 종우야 그림 보이지? 네. 그래서 거기가 사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막이라는 개념이 얘들아 건조해서 사막 되는 거야. 근데 위도 30도면은 조금 남쪽 지역이잖아. 근데 당연히 온도도 마침 뜨겁지. 그런 개념이야. 자, 다 했어. 자, 그럼 집에서 얘들아 지금 시간 관계상 거의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서 요 엘니뇨 파트 그 다음에 사막화까지 한 숙제하기 전에 한두 번 더 읽어봐. 내용이 좀 어려워. 설명 한번 들었다고 막 100% 이해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그럼 숙제는 125페이지부터 해서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핵심 정리 이번 단 중단원까지 해서 어디까지?
고난도 전까지니까 숙제는 자 여기서 적어줄게. 136페이지까지. 고난도는 하지 말라 그랬어. 페이지 서준이 잘 봐.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이거 또 오늘처럼 틀린 거 체킹 한번 하고 다음 주도 이제 전자기도야. 전자기도. 거의 끝이 다 돼가. 우리 수업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12월 27일인가 이날이 12월 말에 우리는 끝나. 그럼 그 뒤로 물리를 들을 사람은 방학 특강으로 이동해서 넘어가면 되고, 이제 나 과학은 이만큼만 들을랜다. 물리 좀 안 듣고 난 좀 쉴랜다. 그러면 뭐 과학은 좀 당분간 좀 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도 이거 숙제 꼭 해와라. 동영상 잘 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